실전 투자가 한다면 서동구의 투코스. 투코스. 안녕하세요. 서동구 투코스 진행의 장유리나.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참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다르는데 소장님,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주는 월요일 날 어저께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대외 내외적인 이벤트가 참 많은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냉탕 온탕을 오가는 그쵸.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추세 자체 또는 본격적인 하락 아니냐 이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투자하기 난이도가 높은 시장인 것 같다는 생각 드실 텐데요. 그럼에도 간밤 GTC의 2024에서 이 로봇이 지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로봇 섹터 강렬 했습니다. 어제 소장님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략주로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는요, 반년 만에 19만 원대 재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고가 터치도 이어졌는데요. 이 고가 기준으로 9.9%나 상승률이 나타났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금 더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들 잠시 뒤에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표가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주식은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작년에도 여러분들하고 이 로보틱스를 가지고 좋은 수익이 났던 거고 어저께 이제 제가 로봇의 대장주는 나야 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네. 드리면서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숙성이 끝났다. 발진이 남았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18만 원 이하면 땡큐. 그렇지 않더라도 18만 원 초반 자리에서는 오늘 공략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어떤 시세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자마자 한 8, 9% 수익이 나신 분은 일부 이익 실현도 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러한 대장주 그리고 무거운 종목은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고가 돌파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가 돌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뒤 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실전 투자 매직 기법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좀 더 봐야 될지 강의가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 잠시 뒤 강의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도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강의 이후에 시간의 특징주를 살펴보며 내일 시장 전략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또 들어오시면요, 매직 솔루션 7일 이용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 전략 잡아보시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QR코드 스캔하고 실전에 관한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솔루션 7일 이용권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서 7일 동안 내가 계좌가 그 전과 이후 이 사용을 해봤을 때 변화되는 상황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세 글자 보내주셔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QR코드 스캔하시고 1630 누르고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견해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황 얘기부터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종이 목재 섹터, 정치 테마,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 안에서는 좀 뭔가 이슈가 있는 쪽으로만 매기 쏠림이 확실했는데 오늘 장의 특징주들 어떤 것들 좀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시장이 좀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전체적인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매도의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다 네. 보니까 뭐 좀 가벼운 종목들, 테마성 종목들 이런 쪽으로 어떤 면에서는 뭐 해지성 또는 뭐 인버스적인 개념의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바로 오늘 로봇주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까 이제 뭐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특징적인 것은 바로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이 로크웰과의 엔비디아와의 협업 관계 이런 얘기들 바로 또 RS 오토메이션이 로크웰사의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모션 제약이죠. 그런 측면에서 RS 오토메이션이 오늘 대량 거래를 이렇게 수반하면서 급등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물론 RS 오토 같은 경우에도 이 지난 9월 달이죠. 작년 9월에 이 고점이 이렇게 이제 놓여져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만은 주가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변동성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도 일정하게 하방을 잡아주면서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 주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버티는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바로 이따가 우리가 레인보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RS 오토 같은 경우에도 로크웰사와의 이런 협력 관계라든가 부품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흐름들이 주가를 하방을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고 이번에 또 엔비디아와 로크웰사가 같이 협업을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간접적으로 RS 오토메이션이 수혜를 본다라는 이러한 얘기가 부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단기간에 급등을 하긴 했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어떠한 뉴스의 호재성 재료로 부각이 된다라면 이 직전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 종목 역시 단기간에 이렇게 또 급등을 하니까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 지금의 위치에서는 이제 16,500원과 17,000원 사이가 강력한 하방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흔들릴 때마다 이 자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주 중에 또 다른 종목으로서 관심을 갖고 접근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대표적인 소부장 쪽의 이 미코그룹의 계열사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코미코 같은 종목은 그 전에 먼저 이렇게 이 작년 12월에 급등을 보여주고 단기적인 가격 조정 이후에 이렇게 기간 조정을 잘 보여주고 나니까 오늘 이렇게 다시 또 한번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들이 쉽게 죽지 않고 소부장 쪽에서도 소재가 됐든 부품이 됐든 장비가 됐든 어떠한 단기간에 상승한 것들은 좀 숨고르기 하면서 이격 조정이라든가 기간 조정을 좀 보이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은 계속 순환 흐름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관심을 두시고 코미코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관심권에 두면서 이 직전 고점을 이제 돌파하면서 안착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느냐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은행주들 뭐 금융지주사들이 뭐 저 PBR 관련한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서 뭐 주총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하는 과정인데 뜬금포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른 것들은 다 조정을 보이지만은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도 연출이 됐었죠. 물론 이렇게 급등을 보였다가 또 급락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흔들리고 어떤 대안으로서 접근에 들어가는 그러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는 게 좋지 이 추세를 가지고 뭐 제주은행을 뭐 저평가됐다 뭐 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만한 그러한 상황들은 아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또 같은 저 PBR이라도 그동안 지주사라든가 다른 여러 자동차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흔들립니다만은 오히려 저평가돼 저가권에 놓여져 있던 저 PBR주라고 하는 뭐 한국철강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뜬금포로 이렇게 이제 또 급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세의 연속성을 있기보다는 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조금 어떤 순환 흐름에서 마땅하게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일순간에 이런 쪽으로 한번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이러한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잊을만 하면은 나오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것들이 뭐 독성을 비롯해서 또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뭐 신성 델타테크는 또 퀀텀 연구소에 또 3자 배정으로 유중에 참여했다라는 이런 소식까지 나오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인데요. 뭐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이제는 뭐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냥 적절하게 트레이딩 물론 뭐 신성델타테크는 뭐 실적도 나오는 그런 회사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나가는 게 좋겠지. 여기서 뭐 또 초전도체가 뭐 대안으로서 뭐 부각이 되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징주가 다채롭게 나왔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은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코미코 좀 계속해서 순환 흐름 나오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PBR 안에서는 후발주자로도 한국도 철강이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이런 시세 연출이 나타날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특징주 하나하나 좀 정리해드렸고요. 시장에 대한 또 전망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FOMC에 대한 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시장을 계속 관망세로 만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일 전망도 역시나 좀 보신다면 관망을 할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이제 지켜볼까요? 내일부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데 네. 조금 더 보수적이신 분들은 이제 목요일이 디데이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장이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금융 정책이라든가 지표들이 요동을 치는 그런 시장입니다. 조용했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뭐 당장 일본이 이 제로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한 16년 만이고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제로 금리로 만드는 것은 8년 만에 마이너스 0.1에서 0%, 0.1%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향후에 이제 엔화의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와다나베 부인들, 엔케리 자금들을 가지고 어떠한 흐름들이 연출되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엔화가 우리 환율도 마찬가지지만요. 엔화가 강세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엔화의 약세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좋은 시절은 이제 다 가지 않았나.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흐름들을 조금 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고 아무래도 FOMC 회의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냅두고 결국은 달러 인덱스도 다시 또 103대 후반, 104를 눈앞에 두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미 국채 수익률도 뭐 4.1%까지 내려갔던 흐름에서 4.3%로 다시 또 올라서고 있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떠한 우리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주식 투자만 한다든가 또는 뭐 해외 미국 투자 엔비디아라든가 뭐 테슬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 거대한 자금들을 움직이는 애들은 0.001% 금리라는 이런 부분도 아주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도 6거래일째 계속 상승을 보여주면서 종가로는 1,340원 이하로 끝났습니다만 장주간 때 1,340원을 돌파하기도 하는 이런 어떤 변동성이 외환시장에서 초래되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 또 잠잠했다가 일순간에 어떤 나름대로 해칭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도도 나오고 또 코스피, 코스닥 뭐 동시에 이런 현선물 순매도가 나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시장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금융 지표라든가 금융의 어떠한 여러 환경이 좀 뭔가 다이나믹하게 변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해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결국은 통과 의례다. 다만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몇 차례 할 것이냐. 점도표가 발표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그 FOMC 의사록이라든가 또는 목요일 날 새벽 우리 시간으로 2시 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어떠한 얘기들을 하는지 그걸 보면서 제대로 된 진검승부가 펼쳐지지 않겠느냐.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먼저 뭐 쇼크 아닌 쇼크 또는 조금 노이즈, 불안 심리가 조성이 되면서 선반영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뭐 2,620에서부터 2,650은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하지 못했던 그러한 뭐 주도 섹터들 뭐 많잖아요.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저점에서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그러한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점 분할 매수, 금융지표와 또 환경적인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좀 전해드렸고요.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좀 들어볼 텐데 공략주, 오늘은 좀 어떤 힌트를 가져오셨을지가 궁금합니다. 어제 뭐 제가 시리즈로 하는 건 아닌데 네. 공교롭게 어제는 로봇의 대장주는 나야 하면서 나야나 해서 나야나 레인보우 하면서 로보틱스가. 그렇습니다. 그쵸? 그걸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은 2차 전지의 대장주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2차 전지의 바로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모처럼 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드디어 2차 전지를 이거 다 아시겠죠? 뭐 2차 전지. 보게 되는 건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대장주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또 궁금하신 분들 지금 이 종목을 본다고요? 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잠시 뒤에 말미에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질 기법 공략주 이제 수익률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공략주인데 바로 오늘이요. 진짜 급등세를 보이고 5% 오늘 강세로 거래 마칩니다. 반년 만에 9만 원대가 돌파됐다는 거는 진짜 역사적으로 진짜 오늘 하루에 이 종목에 대해서 진짜 잘했구나. 박수를 쳐도 좀 좋을 만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거래량 많이 붙었거든요. 소장님.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기술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어떤 조종을 보일 때 이쁘게 잘 보여야 됩니다. 기억나실지 몰라도 제가 디딤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기간 조정이라는 부분도 정신없이 그냥 막 하방을 보여주면서 하락하는 그런 기간 조정이 아니라 일정하게 횡보 구간을 보여주고 그리고 움직일 만한 시점에서 거래량이 수반이 돼준다고 그랬을 때는 그 자리를 이제 돌파하고 새로운 시세를 연출해주는 그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저께 이제 제가 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뭐 휴머노이드라든가 삼성의 지분 투자라든가 또는 뭐 삼성에서의 조기 인수 기대감이라든가 뭐 여러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 반영이 돼주느냐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수강생 분들이라든가 노란톡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바로 이러한 투코스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한번 우리 이 웨이브 다이아로 먼저 좀 보시겠는데요. 제가 7월 말에 작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까지 끌고 가면서 100% 넘는 수익률 신고가를 보여준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선 여러분들께 단기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오버슈팅이 됐으니까 이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 매수 타이밍 물론 장기적으로 갖고 가실 분들은 홀딩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일정한 급격한 가격 조정 이후에 횡보 조정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직전에 고점을 형성해 주었던 요 자리들이 이제 언제 빨리 돌파가 돼 주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이번 3월 달 들어와서 미미하게 움직이는 듯했던 모습에서 다이아상으로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은 완벽한 다이아에서의 이중 바닥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거래가 서서히 실려주면서 다시 이 고점을 캔들이나 시그널이 아니라 바로 다이아로 돌파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직전의 고점이 이쪽 라인에 있었습니다. 물론 캔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24만 이 자리까지 급등을 해주었던 25만에 근접했던 이 자리까지 갔습니다만은 다이아는 따라가지를 못했죠. 그리고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제 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다이아상으로 이 지금 자리가 돌파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때보다도 더 안전한 자리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어저께 우리 도원 앵커가 그러더라고요. 뭐 로봇의 대장주는 나야 나 약간 거만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만큼
오늘 슈팅이 나올 자리였고 새롭게 시세가 시작될 자리였기 때문에 어저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강조를 드렸고 오늘 모든 분들이 좋은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1차 목표가를 21만 원을 제시해드린 이유는요. 바로 이 21만 원 자리를 빨리 가서 빠르면 저는 이번 주나 올라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스의 상단 부분을 더 이상 저항이 아닌 지지선의 모습으로 만들어 준다라면 이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든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느려높이기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두뇌를 로봇에다가 씹는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형 로봇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어떤 리모트 컨트롤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얘기를 제임스 왕도 얘기를 한 거고 이러한 관점 속에서 가장 휴머노이드에서 우리 협동 로봇이라든가 산업 로봇도 많이 있습니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만큼 앞서가고 있는 로봇 업체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를 한 거고 픽업을 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그냥 우리 본격적으로 그냥 인수하든가 인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작업을 또 하겠죠. 예, 그런 그 움직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기가 됐든 또는 중장기가 됐든 이런 대장주는 여러분들 계좌에 편입이 돼 있어야만 2024년에 여러분들이 시장 수익률에서 또는 주도 섹터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 1차 목표가 21만 원으로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 뚫고 갈 수 있는 여력들 충분하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매직 차트 실전 투자법 어떻게 하면은 진짜 7일 동안 소장님의 이 방법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샵 3772번 여러분들 서동구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고 1630 누르고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서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타겟팅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밤에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장님, 주제가 어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밤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네. 오늘 밤에도 8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리고 또 내일 밤까지 특집 장중에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8시 15분부터 10시까지 장중 방송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내일도 아침 8시 15분부터 10시까지 장중 방송을 특별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에는 지금 2024년도에 제가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각 섹터의 대장주들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의 대장주로서 한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여러분들 부각이 되는 시점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선침해하는 거죠. 그 선침해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떠한 논리로 또 어떠한 기술적 포인트, 우리 매직 솔루션에서는 어떠한 시그널들을 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지 그러한 방법과 그리고 또 우리가 공략해 들어갈 만한 그 섹터별 대장주들은 템버거가 나올 종목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노란톡 입장하시고 날도 추우니까요. 일찍 집에 복귀하셔서 여러분들 직장인분들 특히 시장이 지금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정신없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네. 바로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저녁 8시에 서동구와 함께 오늘 온라인상에서 데이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과 데이트하시면서 템버거가 될 만한 종목들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서동구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는 바로 사이트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신다면 포털 검색창에 서동구의 투코스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처럼 지금 나올 거고요. 스크롤 밑으로 쭉 내려서 서동구 전문가님 사진 밑에 방송 예정 버튼 있습니다. 자, 3월 19일 화요일 저녁 8시 빨간색으로 그 버튼이 변경되면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2024 템버거 종목과 그 공략 그리고 매직 전술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반짝반짝 저도 수익 나고 싶어 하신다면 매직 차트 실전 투자법 노하우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강의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고 예상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분석도 하고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그거는 뭐 각자의 위치와 환경과 또 기준에 따라서 틀릴 수 있죠.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과 대응 전술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와 또 투자 심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전에서 활용하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적합한 그런 대응 전술은 어떠한 무기를 갖고 어떠한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분석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자연스럽게 어떠한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게 되시고 또는 종목을 선택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께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안 올라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마치 거만하게 로봇의 대장주는 나야 나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올라갈 수 없는 위치와 조건이 부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젠순왕이 우리 로봇 관련돼서 그 얘기할 줄 제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행간의 의미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나온 건 있었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단순하게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여러 얘기들이 레인보우만 기준으로 본다라면 삼성과 관련된 얘기들이 이미 한 달 전, 2달 전, 또 가장 최근에도 계속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기준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다이아의 시작점, 이 시작점에서 시그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확인한다라면은 이 4번이 해당되는 게 가장 최적의 또는 2번에서는 1차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들이 됐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오늘 안 올라갔었으면은 매직 솔루션 이거 못 믿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31일 날입니다. 그 당시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그 당시 때 여름이었죠? 여러분들 이 셔츠만 입고 있었던 이 당시의 방송 사진입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이러한 어떤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고 이 14만 원에서 계속 횡보하는 구간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가 여러분들 바로 이 자리에서 11만 4천 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포인트를 지금하고도 비슷한 그런 어떤 패턴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1차, 3차 목표가까지 끌고 가고 4차 목표가가 25만 원이었는데 24만 2천 원이 여러분들 이 당시 때 최고점으로 주가가 본격적인 이제 조정의 시그널로 들어갔던 겁니다. 4차 목표가 25만 원에서 8천 원이 부족했죠. 불과 여러분들 한 달 반? 2달도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8만 원 이하가 18만 원 이하가 오면은 땡큐인데 그게 안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 시초가 대비 눌림목 18만 1,500원에서 오늘 또는 뭐 18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시든 그러면서 고가 기준으로 9.9% 1차 목표가를 기준한다라면 여러분들 15%밖에 안 됩니다. 서동구가 이 섹터의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차 목표가 15% 수익 달성 끝 하려고 제가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최소 50% 100% 게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코스를 열심히 여러분들 시청을 잘 해주시면요. 저와 함께 이런 좋은 수익을 더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방송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무르익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지와 저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까 방송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당시 때 여러분들께 이 31일 날 말씀드렸고 이 시점이 다이아가 파란 다이아 시그널 또는 빨간 선으로 바뀌고 나서 다이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거래가 실려주는 시점입니다. 이런 타이밍들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조정을 잠깐 보였지만은요, 이 조정 보이는 과정에서는 거래는 급감하고 시작점에서 이 대량 거래들이 실려주면서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해내고 나니까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 파란 다이아로 가니까 파란 다이아로 전환이 되면은 더 이상 뭐 볼 거 없죠, 여러분들. 아, 여기서 매수했거나 또는 여기서 매수했는데 요거 좀 꺾인다고 여기서 여러분들 매도 못 하십니까? 이 다이아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매도 검토를 하거나 매수를 유보해야 되지 여기서 매수를 했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급격하게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가격 조정이 거의 50% 가까운 저점을 잡아주면서 이제 반등 시도를 하고 직전 고점 못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되밀렸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조정을 보이는 과정에서 이 다이아가 가격도 그렇고 여기까지 만약에 밀렸다면요. 상당 기간을 여기가 저점 뭐 한 13만 5천 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뭐 18만 5천 원 뭐 이런 정도가 여러분들 장기간에 걸친 더 넓은 박스로 형성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박스권에서의 지지와 저항 속에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 중심값이라고 하는 여기서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이 종목이 탄력적으로 3월 달 들어와서 응축한 힘이 분출이 되는 과정이 나타난 거다. 거기에 거래도 다시 이렇게 실려주는. 당분간은 이쪽에서 있었던 이 거래들, 그렇죠? 여기 이제 이 최고점을 향해서 갔던 거래량과의 충돌 현상과 소화 과정 속에서의 계속 거래가 실려주면서 공방을 벌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상향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시그널을 같이 놓고 이제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공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빨간 다이아, 빨간 시그널, 그리고 이격이 벌어져 파란 시그널, 단기 매도, 다시 또 이격이 좁혀지 거꾸로 이제 벌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빨간 시그널, 빨간 다이아로 전환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매수,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도의 관점으로 매수를 유보하는
그러한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구간들이 이제 나오죠. 바로 이 구간이 뭡니까? 파란 다이아가 작아지는 구간들이에요. 매수 검토 내지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여기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반등 주고 다시 하락하지만은 다이아는 점점 작아지고 다시 또 일부 매도했다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타이밍을 여러분들 우리가 번호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19만 원 이상 갔을 때가 이격도 벌어지고 이게 하락하면서 종가가 이렇게 됐지만은 여러분들 이 고점까지의 이격을 한번 보십시오. 130 이상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할 매도하든 이익 실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못했다. 급락을 하지만은 여기서 다시 또 돌아오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매수 여부라든가 또는 홀딩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홀딩하고 있다가 매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다시 또 늘어지고 빨간 시그널도 나오고 있다가 파란 시그널로 바뀌고 점점 다이아가 커지는 이 자리가 되면은 여러분들 10번의 자리 적극적으로 매도하거나 또는 손절도 해야 되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해 돼서 2월 달에 이러한 급등락이 계속 나타납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까? 이쪽에 매물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쪽에. 이 구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계속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게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빨간 시그널들이 이 저점권에서 급등이 보여져요. 그리고 하더니 또 다시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다이아가 커지지 않고 작아집니다. 그리고 빨간 시그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13번. 이럴 때 무조건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다시 빠지면 어떡하려고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구간입니까? 아니죠. 바로 이러한 13번 구간이 됐을 때 소극적인 매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돌아서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빨간 다이아가 나오고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바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릴 수 있었던 그런 타이밍들 그래서 어저께도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매매 포인트를 우리가 정확히 잡아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고 2차 전지의 대장주라는 이 종목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직 여기에 매물들을 소화할 과정이 필요하지만 계속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따가 공개해 드리고요. 오늘 저녁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장주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노란톡 입장하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의 특징주들 하나하나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소장님의 공략주였는데 오늘 시간외에서도 흐름들이 좋습니다. 지금 거래량 실려가고 있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비만 치료제 글로벌 제약사 기술 이전 공동 개발 추진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좀 지금 등락률 한 8%대로 올라가고 있고요. 손오공도 오후 4시쯤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회사 손오공 머티리얼즈가 볼리비아
리튬공사 탄산 리튬 장기 공급 체결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호재가 반영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지오린 에너지,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은 지금 흐름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소장님께서 어떤 종목을 좀 보실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시너지 이노베이션 한번 볼까요? 네. 시너지 이노베이션 아까도 이제 뭐 말씀을 하셨지만은 글쎄요, 얼마나 좋은 그런 것들이 나올지는 뭐 사실 저도 좀 살을 빼긴 해야 됩니다만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고, 다만 이제 주가의 위치를 놓고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급등을 한번 지난번 구간에서 보여주고 나서 장기간에 걸쳐서 찌글찌글하게 이렇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적당하게 박스권의 흐름이 연출이 되고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일단은 돌파 시도를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은 내일 아침에 만약에 6시까지도 급등이었던 패턴으로 시간에서 끝난다 보면은 바로 이 직전의 고점하고 이제 부딪힐 자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3,000원대 후반이라든가 4,000원. 그러면은 그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는 힘이 나오는 거래량이 수반이 돼준다면 소화하면서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또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절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침에 갭상승 나오면 때렸다가 다시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리튬 관련주들이 상당히 먼저 움직였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지오린 에너지였죠. 지금 현재 얘기를 또 들어보면은 뭐 코스모 화학 쪽에 이제 바로 리튬과 관련된 부분을 공급한다라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직전에 이 고점의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나오면서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이 종목 역시 이 다이아의 위치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격도 완벽하게 줄여놓고 현재 상승 추세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거죠. 이 직전의 고점을 이제 얼마나 돌파에 빠르게 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고점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고, 내일 정도면은 이 종목은 또다시 여러분들 재공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애플에서 철수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텔레투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두 번에 걸친 급등을 연출하고 현재 위치에서만 보면은 급격하게 하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단을 잘 잡아준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 종목은 뭐 시간에서 뭐 급등락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대응해 볼 만한 그러한 종목군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재공략할 때는 거래가 이제 얼마나 다시 또 수반이 돼주느냐. 그리고 우리가 매직솔루션에서는 이 시그널상으로 빨간 시그널이 잘 돌아나 줄 때, 이렇게 돌아서 줄 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어느 정도 지지 잘 받아주겠네. 그리고 거래도 없고 그런데 미리 보초 쓰고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 빨간 시그널이 돌아서 주는지 그걸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오공은 좀 어떻게 보세요? 손오공은 뭐 시간에서 뭐 4시쯤 기사도 나왔는데 네. 개별적인 호재인데요. 이 소식으로 좀 얼마나 더 올림세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만 뭐 손오공의 자회사가 뭐 어디가 볼리비아 이번에 네, 뭐 리튬포스의 체결했다. 그 회사와 연관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메인은 어차피 리튬포스 그룹 관련 네. 회사들인데, 이 손오공의 모습만을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다이아의 상승 흐름 그리고 시그널도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이 이격이 이제 조금 벌어져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117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여기서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추가적인 급등이 만약에 나와준다면은 120이 넘어간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매도의 관점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절대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보유자는 갭상승 나오면 이익 실현하기. 지오린 에너지는 코스모와 리튬 관련 공급 체결 소식 나오면서 좀 소화 물량 가정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텔레칩스는 하방을 좀 잘 잡아주기 때문에 좀 편하게 대응해 볼 만한 종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매직기법 공략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전문가님의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매직기법 공략주 시간 돌아왔습니다. 아까 좀 힌트를 들어봤는데 2차 전지 대장 부활의 기대다라고 해주셨어요. 2차 전지 이제 좀 봐도 되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종목인지 좀 이제 말씀해 주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누가 봐도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에코프로. 그렇죠. BM. 예,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자세한 얘기 필요 없죠. 이제 일단 주변 환경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결국 뭐 리튬 가격이라든가 또는 뭐 니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을 한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비싸게 사갖고 이게 다 판매 가격에 연동이 되는데 비싸게 사갖고 제품을 만들었더니 가격이 그냥 막 다운되니까 셀 업체에서 야, 너 뭐 이렇게 비싸게 줘? 이 가격에 연동돼서 팔어 사줄게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싸게 사 원재료는 비싸게 사고 납품은 싸게 해야 되니까 실적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제 일단은 이런 원재료 가격이 아직은 물론 더 반등이 이루어지고 정상화돼야 되지만은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해도 가격의 안정과 어떤 실적에도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투자하고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한 증설을 한다라는 거죠. 이 전구체 공장 증설에 6,900억이라든가 양극재 등에도 3,200억을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술력과 어떤 시장을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려는 기업들은 우리가 자동차가 신차를 내놓듯이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결국은 2020년부터 조성 중인 이 포항 뭐 캠퍼스라고 우리가 얘기들 하죠. 제사 캠퍼스도 1조 2천억이나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전기차에 어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캐파는 더욱더 점유율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들을 하셨고요. 어떤 면에서는 2차 전지를 가지고 대응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자 지금의 위치들을 한번 여러분들 뭐 먼 것까지 보지 말고 이번 이 12월 달의 모습만이라도 여러분들 좀 보시면 결국 이 32만 원을 고점으로 기술적 반등 나와 주었다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22만 원을 저점으로 다시 또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흐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닥을 확인해 시켜주는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러한 자리들 속에서 저점을 여기서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 종목은 이번 구간에서 이 32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돌파 시도를 하거나 인사하러 갈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의 저점은 23만 원이 이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하게 만약에 추가적으로 저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뭐 50만 원, 뭐 40만 원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도 오히려 추가 매수하거나 하면서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물량들은 23만 원을 중심으로 이탈가를 잡고 1차적으로는 32만 원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량들은 홀딩하면서 32만 원 오거나 또는 32만 원 넘어가면 일부 정리하고 이 자리가 돌파가 돼주면은 다음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38만 원에서부터 40만 원 자리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업황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이 자리에서 바로 뭐 4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 계단식으로 어떤 일정한 저점을 높이는 과정. 그동안에는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의 추세에 놓여져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저점이 높아지는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는 구간들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업황보다도 항상 먼저 시세는 움직여준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가 이제는 기지개를 켜나봅니다. 에코프로 BM이었고요. 내일 시가 이하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32만 원, 23만 원 손절 라인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소장님과 여기서 또 마무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동구의 투코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또 오후 되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